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저희가 이 비트 루트라고 하죠. 이 비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. 비트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이 뭐 혈당이나 면역 또 전반적인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. 비트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뭘 하는지, 그리고 가끔 좀 헷갈리는 정보들, 예를 들면 혈당 같은 거요.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. 네, 비트가 칼로리는 낮은데 뭐 칼륨이나 엽산 같은 거, 이런 필수 영양소는 풍부하다. 이 점 일단 눈에 띄네요. 혈압 조절이나 뭐 세포 성장 이런 데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기본이죠. 근데 비트의 진짜 힘은 제 생각엔 그 독특한 생리활성 화합물에 있어요.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목해야 하는데요. 3가지요? 어떤 거죠? 첫째는 베타레인이에요. 이게 그냥 붉은 색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다른 뭐 붉은 색소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랑은 좀 달라요. 구조가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증 물질입니다.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일부 안토시아닌보다 더 강하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. 그냥 색소가 아니군요. 항산화, 항염증. 알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요? 자료에 무기질산염 얘기가 많던데요. 이게 몸 안에서 뭐로 바뀐다고 했던 것 같은데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그 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서 그 산화질소 NO라고 하죠. 이걸로 전환이 돼요. 산화질소요? 아하.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관벽 근육한테 약간 좀 쉬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더 잘 흐르게, 그러니까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. 혈관에 이완시켜서 혈류를 좋게 한다. 그래서 혈압 관리에 이게 핵심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에도 이게 관련이 있어요. 근육으로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니까요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베타인인가요? 이름이 베타레인이랑 좀 비슷해서. 아, 맞아요. 좀 헷갈릴 수 있죠. 근데 베타인은 베타레인이랑은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. 이건 주로 혈관 염증 지표 중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있거든요. 그 수치를 조절하고 또 간에 지방 쌓이는 거, 지방간이라고 하죠. 그런 걸 좀 억제해서 간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해요. 와, 그러니까 베타레인은 항산화 항염증, 질산염은 혈류 개선, 베타인은 대사 지원. 이 3가지가 막 같이 작용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트에 좋은 효과를 내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궁금해하셨던 혈당 문제. 이걸 좀 자세히 보죠. 자료 보니까 생비트랑 익힌비트. 이게 정보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더라고요. 네, 그 부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익힌비트가 생비트보다는 혈당 지수, GI라고 하죠. 네, GI. 그게 더 높은 건 맞아요. 왜냐하면 조리 과정에서 섬유질 구조가 좀 변하거든요. 그래서 당 흡수가 좀 빨라져요. 아, 그래서 GI가 높군요. 그럼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혈당 부하 지수, GL이라는 걸 같이 봐야 해요. GL이요? 우리가 보통 비트를 막 엄청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. 한 100g 정도? 그 기준으로 보면 비트 자체의 탄수화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GL은 여전히 낮아요.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을 고려하면 혈당에 주는 부담 자체는 낮다. 이 말씀이시죠?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적당량의 익힌 비트가 혈당을 막 갑자기 치솟게 할 위험은 아주 낮다는 거예요. 휴, 다행이네요. 그럼 단순히 GI, GL 말고도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다른 기전들도 있나요? 그럼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질산염 있잖아요. 산화질소 경로. 이게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인슐린이 좀 더 일을 잘하게 도울 수 있어요.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죠. 아, 인슐린 감수성. 네. 그리고 뭐 당연히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요. 또 베타레인 같은 항산화 성분들. 이런 애들이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련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.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혈당 조절에 기여를 하네요. 단순히 당 함량 문제만은 아니군요. 그렇죠. 다각적으로 봐야 합니다. 그럼 면역 지원 효과, 이것도 주로 방금 말씀하신 항산화, 항염증 이런 능력 덕분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베타레인이 활성산소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해주고 또 만성 염증을 줄여주면 면역계가 너무 과하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지 않게 그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. 아, 면역 항상성이라고 하죠. 맞습니다. 항상성 유지. 그리고 식이섬유 역할도 무시 못하죠. 우리 면역의 한 70%가 장에 있다고 하잖아요.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면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면역을 막 강화시킨다기보다는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군요.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자료를 보니까 좀 방법마다 추천하는 게 다르던데요? 네, 맞아요.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질산염 효과, 그러니까 혈압이나 운동 능력을 좀 더 생각한다면 생으로 먹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. 생으로요? 주스 같은 거? 네, 뭐 주스나 샐러드. 근데 베타레인 같은 항산화 성분은 살짝 익혔을 때 흡수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. 찌거나 오븐에 살짝 굽는 거죠. 로스팅. 아, 찜이나 로스팅? 네. 그리고 혹시 신장결석 같은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트에 옥살산염이 좀 있거든요. 이걸 줄이려면 끓이는 게 도움이 돼요. 끓이면 옥살산염이 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요. 와, 목적에 따라 조리법을 다르게 해야겠네요. 그냥 채소 하나인데도 깊네요.
그렇죠.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도 좀 신경 쓰면 좋아요. 아, 음식 궁합 같은 거요? 네, 예를 들어 비타민C 많은 거 있잖아요. 레몬즙을 뿌린다거나 파프리카랑 같이 먹으면 비트 속 철분 흡수가 더 잘 되고요. 또 칼슘 많은 음식, 뭐 요거트나 두부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칼슘이 옥살산염이랑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는 걸 줄여줄 수 있어요. 신장 결석 걱정될 때 좋겠죠. 오, 좋은 팁인데요. 그럼 안전성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있죠. 우선 비트 먹고 소변이나 대변색이 좀 붉게 변하는 거, 비트뇨라고 하죠. 네, 저도 경험 있어요. 그건 대부분 해롭지 않아요. 가끔 몸의 철분 상태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다만 신장 결석 이력 경험이 있으신 분은 옥살산염 함량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, 아까 말했듯 조리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죠.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,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 점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비트뇨는 괜찮고 결석 이력이 있으면 조리, 혈압약 복용 시엔 주의. 정리됐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비트는 그냥 뭐 뿌리 채소 하나, 이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혈압, 운동 능력, 혈당 균형, 항산화 지원까지 다양한 건강 목표에 맞춰 쓸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식품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핵심은 그 여러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예요. 혈류를 돕는 질산염, 세포를 지키는 베타레인, 대사를 지원하는 베타인, 또 장 건강과 혈당을 잡는 식이섬유까지. 얘들이 각자 또 같이 일하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.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. 자료를 보면 비트의 그 중요한 성분,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내는 산화질소로 바뀌는 과정 있잖아요. 네, 입에서부터 시작되죠. 맞아요. 당신의 입안 박테리아가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대요. 그렇다면 혹시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거나 입안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어쩌면 비트 섭취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오,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네요.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. 네, 더 탐구해 볼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